YTN은 앞으로 사흘 동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 취재했는데요. 인구 감소 시점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최소 4년 정도 더 빨라지면서 2027년쯤에 인구 정점을 찍은 뒤 인구가 줄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은 장래 인구를 예측할 때 출산율과 기대 수명 등을 수준별로 나눠 30개 시나리오로 제시합니다. 정부는 가장 평균적인 예측치인 중위 추계를 바탕으로 연금, 건강보험 등의 재정 지출 계획을 짜게 됩니다. 지난해 말 중위 추계에 따르면 올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합계 출산율은 1.2명.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2008년 이후에 가장 낮은 18만 8천 명입니다. 이 추세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3명. 정부가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인구 변화 예측치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2015년, 2014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좀 오르는 편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고려가 돼서 앞으로도 출산율이 확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조금씩만 올라갈 수 있을 그런 가정을 하게 된 거죠. 통계청 관계자 역시 현재 상황을 반영하면 인구 변화 시나리오 가운데 출산율을 최소 수준으로 놓은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국내 인구는 오는 2027년 5,200만 명을 정점으로 다음 해부터 줄기 시작합니다. 애초 정부 정책 근거였던 시나리오보다 인구 감소 시점이 4년 앞당겨진 겁니다. 특히 저출산에다 고령화가 겹치면서 인구 구조 역시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전반적인 내수 시장의 위축이 나타나고요. 이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인구 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저축이 늘어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정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 고령층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정부가 인구 변화의 속도를 너무 안이하게 바라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